오늘도 별일 없었다. 남편은 아침 7시에 나가 오후 5시 반쯤 들어왔다. 나는 오후 내내 마트에 다녀오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쑥국을 끓이고 빨래를 개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다. TV에서는 어김없이 뉴스가 떠들어댔고 유튜브에서는 누가 어디서 황혼이혼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자동 재생으로 흘러나왔다. 나는 아니지, 그게 내 마지막 생각이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오기 전까진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처음 보는 지역번호. 처음엔 안 받으려 했다. 스팸이겠지, 설문조사겠지. 괜히 마음만 흔들리니까.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머리카락 한 올이 쭈뼛 서는 듯한 이유 모를 나지금이 스쳤다. 여보세요?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금명희 씨 맞나요? 그 순간 식탁 위에 올려놨던 커피잔이 흔들렸다. 잔은 넘어지지 않았지만 내 심장은 그 자리에서 넘어졌다. 그 목소리, 내가 내 평생 잊은 줄 알았던, 잊었다고 믿었던, 아니 잊으려고 애써왔던 그 사람. 윤태준, 내 첫사랑. 내가 24살 때 결혼식 날짜까지 잡고도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저 태준이에요. 윤태준. 핸드폰을 손에 든 채 나는 말을 잊었다. 숨을 쉬는 것도 잊었다. 그가 말했다. 지금 괜찮으시면 잠깐 목소리만 들으려고요. 한 번만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 전화를 끊지 못했다. 23, 결혼 직전까지 갔던 그 사람. 23, 그땐 지금의 나처럼 주름도 없었고 세상이 너무 커 보여서 두렵기도 설레기도 했던 나이였다. 그때 나는 은행 취업시험을 준비하면서 주말엔 교회 청년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을 처음 만났다. 윤태준, 첫 만남부터 어딘가 달랐다.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웃는 모습도 좋았고 무릎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진심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나보다 한 살 많았고 작은 출판사에서 막 일하기 시작했었다. 출근길에 커피를 챙겨주고 퇴근길엔 나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던 그 평범한 다정함이 나를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무너뜨렸다. 우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다. 진심을 아는 사람과의 연애는 그 시절 나를 완전한 사람처럼 느끼게 했다. 함께 본 영화, 처음 간 단풍놀이, 새벽까지 이어진 전화 통화, 자전거에 나란히 앉아 바람을 맞던 가을 저녁. 이 모든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다. 눈 감으면 바로 떠오른다. 그만큼 그 시절 나는 그를 사랑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고 예식장 계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적금도 같이 붓기 시작했다. 나는 정말로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다. 그런데 그의 손을 잡고 내 부모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가 자리를 뜨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금명아, 가난한 집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과는 가정을 이루면 안 돼. 사랑은 현실이야. 그 후 며칠간 우리 집 분위기는 싸늘했다. 밥상 위 대화는 끊겼고 나의 외출은 통제됐다. 그리고 선자리가 들어왔다. 좋은 사람이다. 집안도 괜찮고 직장도 확실하고 무엇보다 우리 금명이 고생 안 시킬 거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그를 보지 못한 채 나는 선을 봤다. 그게 지금의 남편이었다. 이틀 뒤 태준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미안해요.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 후로 나는 한 번도 그를 다시 본 적이 없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살았다. 3. 남편과의 산 익숙함 그리고 공허함. 그렇게 나는 결혼을 했다. 부모가 권한 사람. 괜찮은 조건이라는 이유로 만난 사람과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성격도 무던하고 화도 잘 내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초반엔 꽤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갈등은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게 곧 서로에 대한 관심도 없다는 뜻이란 걸 나는 1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
거칠지도 않고 무책임하지도 않고 하지만 따뜻하지도 않았다. 내가 감기에 걸려 누워 있어도 약은 먹었어? 라고 물을 뿐 이불을 덮어주지는 않았다. 내가 혼자 마트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올 때도 차 타고 가지 그랬어 한마디뿐. 같이 가주겠다는 말은 없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역할을 했을 뿐이었다. 남편과 아내, 아빠와 엄마, 가장과 주부. 그 이상의 이름은 없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내 눈빛이 너무 낯설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보다 그 눈빛이 더 슬펐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그리고 그 질문은 다시 떠올랐다. 오늘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그 순간에 첫사랑의 삶 그리고 그가 다시 날 찾은 이유. 나는 당신한테 한 번은 꼭 연락해야겠다는 생각을 오래 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다. 오랜만에 다시 마주한 전화 속 그의 목소리는 젊을 땐 몰랐던 떨림과 체념이 묻어 있었다. 당신도 나처럼 많이 늙었겠죠? 그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엔 왠지 모를 쓸쓸함이 있었다. 그는 이혼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아이 없이 헤어졌다고 했다. 아내와의 삶은 시작부터 삐걱거렸고 그는 결국 나 같은 사람은 가족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혼자 살아왔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은 몸이 많이 좋지 않단다. 폐암 말기 이미 수술은 불가능하고 치료보단 관리를 하자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이상하게 그 순간 떠오른 얼굴이 있었어요. 딱 한 사람 당신이었어요. 그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당신을 다시 부르냐고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당신을 한 번만 보고 싶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숨소리조차 내기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살면서 단 한 번. 내가 정말 진심이었던 시간이 그때뿐이었거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날 밤 남편 옆에 누워 있으면서 나는 자꾸 그 사람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말기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기억한 사람. 나는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 그리고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 흔들리는 마음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하다고 생각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나 자신이 너무 낯설고 얄미웠다. 그 사람은 지금 죽음을 준비하는 중이고 나는 남편과 자식들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그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당신은 잘 살았나요? 그 질문 하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잘 살았을까? 행복했을까? 아니면 그냥 견디며 살았을까? 남편은 착한 사람이다. 무례하지 않았고 바람도 피우지 않았다. 하지만 내 인생을 함께 나눈 사람이었을까? 나는 그에게 가족 이상의 의미였을까? 아이들에겐 늘 헌신했고 그들이 잘 크는 게 내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나 자신은 언제부터였을까? 마지막으로 설레었던 때가 그 사람과 걷던 가을 골목길. 첫눈 오던 날 그의 손을 처음 잡았던 순간. 그때 이후 한 번도 그런 감정은 없었다. 지금 와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나 자신이 어리석어 보이기도 했고 한편으론 너무 인간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지금 사랑에 빠진 걸까? 아니면 그저 외로웠던 걸까? 남편에게 말하지 못한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한 번만 보고 싶다는 그 말이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걸까?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그와 함께라면 내 남은 시간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지금껏 나는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결정의 날 나는 짐을 쌌습니다. 그날 새벽 나는 일찍 눈을 떴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일정하게 들려왔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익숙했던 그 소리. 그 소리와 함께 시작하고 그 소리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했던 시간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슬리퍼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하며 드레스룸 문을 열었다.
작은 캐리어 하나를 꺼내고 속옷 내복 약통 오래된 편지 한 장, 그리고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넣었다. 사진 속에 나는 그와 함께 웃고 있었다. 25 결혼식 날을 기다리며 미소 지었던 그 마지막 가을. 옷을 개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건 도망인가 선택인가. 처음엔 죄책감이 먼저였다. 남편은 나에게 큰 잘못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내 인생의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 심장이 말하고 있었다. 이번만큼은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나는 메모를 썼다. 미안합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제 자신에게 조금은 솔직해지고 싶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나는 그 메모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현관문을 닫기 전 한 번 더 뒤를 돌아봤다. 내가 청소해 놓은 거실. 아이들 졸업사진이 걸린 액자. 그리고 남편의 구두. 고마웠어요. 나는 속으로 그렇게 인사하고 문을 닫았다. 문이 딸깍하고 잠기는 그 소리에 내 인생의 절반이 마감된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어쩌면 이건 도망이 아니라 내 인생 최초의 행선지일지도 몰랐다. 짐을 싸던 그날 새벽 나는 아이들 사진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큰아들은 결혼해서 분당에 산다. 바쁘다는 이유로 명절에도 자주 못 오고 카톡엔 늘 엄마 바빠서 전화는 못 받아요 하는 메시지만 남았다. 둘째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다. 출국할 땐 울먹이던 얼굴이 생생했지만 그 후로 5년 우리의 대화는 대부분 항공권 예약과 환율 이야기였다. 나는 아이들에게 모든 걸 줬다. 내 청춘을, 내 건강을, 내 이름까지도. 하지만 그 아이들은 이제 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엄마가 아닌 뒷배경이었다. 지금 내가 이 집을 떠난다고 해도 며칠간 놀라겠지. 그리고 곧 익숙해질 것이다. 그게 서글펐다 한편으로는 편했다. 나는 그 아이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원망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고맙다. 그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된 게 나에겐 자랑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만 놓아주고 싶었다. 아이들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놓아주고 싶었다. 엄마가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여자였다는 걸 누구도 이해하지 않아도 돼. 이젠 나라도 나를 이해해줘야 하니까. 나는 그 말들을 마음속으로 수백 번 되뇌며 가방을 닫았다. 7. 다시 마주한 얼굴 그 사람 앞에 섰나. 작은 시골 마을의 요양병원. 그가 있다는 방은 병동 끝자락 햇빛이 잘 드는 창가 쪽이었다. 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는 동안 손은 문 손잡이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살며시 문을 열었다. 침대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사람이었다. 살이 많이 빠졌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으며 주름진 눈가엔 세월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그때 그 사람이었다. 금명씨. 그는 나를 보자마자 숨을 들이켰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와 나 사이엔 반세기 넘는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그날 그 시간들은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다가왔다.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가 말했다. 이렇게 다시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나는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말라있고 차가웠지만 그 감촉 하나에 눈물이 쏟아졌다. 우리는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를 바라봤다. 그가 꺼낸 작은 상자 그 안엔 편지가 있었다. 내 이름이 적힌 오래된 봉투. 봉투 속에는 그가 결혼식 취소 후 보내지 못했던 편지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없다는 건 인생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행복하기만 하다면 나 하나쯤 사라져도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읽으며 울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우리가 다시 만난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해도 난 행복합니다. 나는 그의 이 말을 쓰다듬었다. 아니에요. 지금부터예요. 우리의 시간은 이제부터예요. 그날 밤 나는 그의 병상 옆 간이 침대에 누워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잠을 잤다. 그의 숨결, 그의 체온 그리고 우리의 첫 대화가 내 곁에 있었다. 8. 클로징 인생의 끝에서 마주한 시작. 나는 지금 그 사람과 함께 작은 마을의 낡은 전셋집에 머물고 있다. 매일 아침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면 나는 가장 먼저 그의 얼굴을 확인한다. 숨을 쉬고 있는지, 표정은 편안한지,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되었는지. 그는 이제 걷는 것도 느리고 식사량도 줄었지만 내가 만들어주는 미음 한 숟갈을 꼭꼭 씹으며 이렇게 말하곤 한다. 이 시간이 선물 같아요. 살면서 이렇게 조용하고 따뜻한 날은 처음이에요. 나는 가끔 문득문득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남편의 무표정한 얼굴도, 그리고 그 집의 거실 부엌 가득했던 가족의 소리도. 하지만 후회는 없다. 한 번쯤은 내 인생이 내 것이길 바랐기에 나는 떠난 것이다. 사랑이라서가 아니라 살아있기 위해서였다. 누구도 내 선택을 이해하지 않을지 모른다. 비난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하더라도 나는 지금 처음으로 살아있는 나를 느끼고 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긴 인생에서 가장 짧고도 깊은 봄이라면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어쩌면 이제야 내 인생이 진짜로 시작된 것 같다.